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 요 사연 방송 후기가 도착했는데요. 그거 전에 지지난주 집회 때 개한테 성 붙이는 거 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랑 만났습니다. 와. 네, 어떤 할아버지셨는데 제 무대 옆에서 사회 보려고 여기 서 있었는데 인사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 개 그 사연 보낸 사람이야. 이거죠. 어이구 안녕하세요. 그래서 후기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표정 좋아 보이셨던 거죠? 네, 아주 밝게 촛불 집회를 참가하셨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다. 너무 반가우셨겠다, 네. 진짜.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 사연 후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제작진 여러분. 악플 관련 고민을 보냈던 구독자입니다. 여행 중이라서 영상을 뒤늦게 보았어요. 우선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종영이 되지 않도록 자잘한 사연들이라도 종종 보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악플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좋게 말하면 공감 능력,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탓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의 말씀처럼 악플은 그저 배설에 불과할 뿐인 것 같아요. 대응가치 없는 글들에 마음 쓰지 말고 말 그대로 먹이금지하며 오히려 안쓰럽게 보면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며 대응해야겠습니다. 값진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후기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오지랖이 넓은 거는 나쁘다고 봐야 돼요? 좋다고 봐야 돼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자체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 거죠. 가끔은 또 그리워지기도 하는. 근데 저는 되게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공감도 잘해주고 그 사람이 겪는 거를 같이 아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신경 써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간섭이 될 때가 있구나. 너무 선을 넘으면 아. 싫을 때가 있죠. 뭐 네. 애 이제 뭐 왜 양말 안 신고 나왔어 막 이런 거 마음은 이해 가는데 좀 싫을 때 있죠. 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민감성,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민감성하고 공감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사회적 민감성은 좀 타고난 기질이 뭐 까탈스럽다, 뭐 온순하다 이런 것처럼 사회적 민감성은 애초에 좀 타고난다 그러고 공감은 나중에 좀 개발시키는 능력인데 민감성이 원래 좀 높게 타고났다고 하면 이렇게 뭐 주변이 더 잘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좀 자기가 스트레스 덜 받게 좀 후천적으로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엄마의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먹이금지 이거 단어 아시나요? 몰랐어요. 먹금이라고 합니다. 먹금. 이 관종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아. 그럼 글 막 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인 거죠. 대응 가치 없는 글들에 마음 쓰지 말고 말 그 그대로. 악플러들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 그렇죠. 댓글 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뭐 시달리게 네, 되니까. 오히려. 네. 무관심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플. 네네. 그렇죠. 오, 좋은 거 배워갑니다. 먹금. 오늘 본격적으로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자발적 무자녀 기혼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하도 싫어서 저도 자식을 낳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큰 고민은 제가 여자라는 피해의식입니다. 저는 딸 아들 중에 셋째 딸이고요. 엄마는 당연히 아들을 보기 위해 낳으신 거고요. 엄마에게 들은 얘기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딸인 걸 보고 실망해서 모든 친척들이 바로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셨대요. 거기다 엄마 아빠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우울증에 걸리시기도 했고 동생 육아 등으로 인해 저를 방치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땠냐? 오늘 하루 어땠냐?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엄마랑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 짜증도 잘 내셔서 저는 엄마를 엄청 싫어합니다. 한 번은 먼 친척들 모임에서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딸이 너무 예쁘다 라고 칭찬했는데요. 거기에 대고 우리 엄마가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안 예쁜 애예요 이랬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유아기 때부터 우울증이 왔고 계속 방치되다가 30살 즈음 되어 스스로 정신과에 갔고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와 매우 착한 남편과 결혼하여 독립해서 우울증은 많이 나았고 현재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분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화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제가 여자라는 생명체의 부당함과 불공평함에 대한 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물주가 있다면 여자만 너무 불공평하고 불리하게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존재 이유가 그냥 남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에리 프롬과 같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결국 동물적 본능이 있고 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자는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남성 폭력 100% 근절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남성의 잘못이라기보다 여자가 물리적 힘이 약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성폭력도 여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힘도 세고 성욕도 더 세니까요. 거기다 성관계 후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아무것도 감당할 게 없잖아요. 이전에도 신당역에서 여자 영무원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매 맞는 남편도 있다고요? 매 맞는 남편과 매 맞는 아내가 같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능력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으면서 맞는 거고요. 여자는 맞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거니까 이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세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많죠. 운동선수, 피아니스트도 남자가 더 실력이 좋잖아요. 애도 여자가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게 부당하고요. 동물들은 아예 순놈이 떠나버리고 암놈이 혼자 키우더라고요. 사람도 사실 이런 본능이 있는데 제도화, 사회화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여자라서 싫거나 남자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라는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어찌 보면 답이 없는 고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려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개인적 사연들이 있죠. 이 안에 엄마와의 얘기들도 있고요. 선생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이제 아예 그냥 네. 질문을 먼저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라는 생명체는 왜 만들어졌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거에 분노하는 경우. 근데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여자라는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하셨거든요. 그 조물주한테 화가 조물주한테 화가 화가 나신 건가요? 났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 네.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 그 어린 시절의 부모 관계의 문제, 특히 이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차별을 받고 혹은 또는 이제 비난을 받은 경험, 네. 이걸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가족 내에서 그 딸 아들 중 셋째 딸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위치가 낮은 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해요. 네, 우리가 안 살아봤어도 어떤 느낌? 저희 집이 딸이니까 어. 근데 밑에 아들이 딱 아들이 들어간 거지. 없어가지고 전혀 차별받지 않고 살았는데 네. 다행이었죠. 근데 이런 경우면은 예상이 셋째는 좀- 거의 뭐 자식 그렇죠. 취급을 안 받았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딸인 걸 보고 실망해서 모든 친척들이 바로 화내며 집으로 갔다. 네. 화낼 것까지 뭐야? 그래서 왜 딸이야? 막 이러면서 갔겠죠. 그러면 이제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어머니의 이제 방치와 비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워낙 힘이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정신건강이 안 좋았겠죠. 또 이 과정에서 뭐 어떤 거절공포나 유기공포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도 높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요. 여자라는 생명체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평함이라는 주제로 확 바뀌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제가 확 바뀐 게 논리적인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랬거든요. 확 점핑해서. 점프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저는 회피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가 사실 진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진짜 문제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회피책 또는 이제 자기 합리화 혹은 착각, 의도된 착각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자, 뒤에 얘기들을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걸 굳게 믿고 계신 것 같으니까, 여자들이 억울하게 사는 거, 또 피해자가 돼서 이제 당하면서 사는 거의 원인이 남자보다 물리적 힘이 약해서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힘이 약해서 득을 볼 때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반대. 그렇지. 그런 물리적 힘이 약한 이유도 있죠.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힘이 약하면 거부할 수 없거나 그런 실제 폭력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 힘의 차이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고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는데, 부차적 원인일 수는 있는데, 주요한 원인일까요? 물리적 힘이 약한 아이들은 맨날 어른들한테 맞고 삽니까? 지금은 너무 맞고 살아가지고 피해자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서.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아동들을 좀 확대하는 시절이 됐지만, 아이들이 맞는 이유가 아이라서 힘이 약해서 맞는 건가요? 또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이유는 힘이 약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고새끼들이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일본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쁘다기보다는 일본의 자본가 계급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성향 때문에 생긴 문제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이 세고 약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데서 발생해야죠. 남녀 관계만이 아니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힘센 놈과 힘 약한 사람, 어른과 아이 사이, 또 인종에서도 힘이 좀 센 인종과 덜한 인종, 강한 힘을 가진 민족 혹은 인종과 덜한 민족 사이 계속 발생해야 되거든요. 물리적.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일본 애들보다 힘이 약했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힘이 셌죠. 근데 일본을 정벌한 적은 없어요. 대마도 정벌 한번 했지만 하도 와서 외구지를 하니까 혼내주려고 한번 한 거지, 우리가 힘이 세다고 쳐들어간 적은 없어요. 일본 애들은 우리를 쳐들어왔죠. 하지만 그건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세다고 일본 정벌을 무조건 하고 주변을 정벌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도 이제 그런 것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줄기차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회자님도 많이 들은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뭐 폭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과연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국주의자라는 거 같은데. 인종주의자들이죠. 인종주의자들. 네, 전형적으로 인종주의자들. 어떤 그 타고난 게 다르다. 다르다. 신체적 조건. 네, 우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뭐 죽이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것에 기반해서 나온 게 파시즘 아닙니까? 히틀러의. 그러니까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논리고 인종주의자들의 전형적 논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반을 제공했던 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을 사회에다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적용해서 인간도 동물이랑 똑같고 어차피 동물의 세계랑 움직이는 법칙도 똑같다, 사회도.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했겠어요, 이런 이론을? 제국주의자. 네, 인종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좋아했죠. 그래서 히틀러 일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로 삼았어요. 그 인종주의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고 이거 열등한 유대인은 어차피 죽을 놈들 우리가 싹 죽이는 건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왜 지랄들을 해? 니네가 약한 게 죄다. 그 약한 놈이 이제 죄지. 미국이 이제 들어가서 인디안 다 죽인 것도 뭐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서 된 거지.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인디안의 죄다 이런 얘기죠. 누가 약하게 태어나래? 왜 총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던 사회 진화론 그리고 히틀러 파시즘 일당의 세계관, 이게 한때 지구촌을 풍미했어요. 제국주의 시대에. 그러다가 이게 꺾여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전 때 이 지랄들을 했잖아요. 히틀러랑 이 인종주의자들이 학살하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하고. 대놓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을 뛴 거죠, 인종주의에 대해서. 인류가 미친 새끼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놈들 저 파시스트들, 인종주의자들, 베타주의자들 이러면서 막 해서 그다음부터 이게 발을 잘 못 붙였어요. 네. 사회진화론이니 이런 게 이제 거의 쏙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주장을 못 했던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인류가 부의 재분배 그리고 평등주의 정책을 펼 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자본주의 황금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막 이런 때니까. 사회주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자치를 밟혔다가 언제 또 이런 주장들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냐면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시 제국주의 논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사회생물학. 네, 사회생물학, 소시오바이올로지라 해서 사회진화론의 변종이고 진화심리학의 아버지뻘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그게 좀 유행하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진화심리학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계속 돌고 도네. 결국 인간은 동물이란 거예요. 아. 결국 인간은 동물이고 인간 세계는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고 이런 걸 주장하는 이론이죠. 한마디로 이제 인간을 동물이랑 똑같이 보는 이 이론인데 이건 전형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론이에요. 너희가 식민지가 됐어? 니네 잘못이야. 니네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 여자들이 뭐 성폭력을 당해? 여자는 네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때려? 난 네가 애니까 그렇지. 왜 맞고 있어? 그렇죠.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폭력의 원인, 지배, 착취의 원인이 결국 동물적 본능과 관련된 힘의 역학관계에서 생기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자연의 법칙이다. 즉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세상은 움직인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전형적 논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영진 회장하고 추성훈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네.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추선은. 추성훈. 추성훈이 센데 누가 현실적으로 더 힘이 세요? 정용진. 정영진. 왜 그래요? 놀래켜줬어. 왜 그러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지배하고 착취하고 남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힘이 무조건 센 걸까요? 바이든이 저보다 힘 셀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저 바이든. 실험하면. 근데 바이든이 저보다 세요. 왜? 제국주의 국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힘의 논리에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결과. 중학교 때 보통 나타난다든가 친구 사이에서 힘센 애가 힘 약한 애 때리고 이런 거 중학교 때 나타나잖아요. 고등학교만 가도 그게 사라져요. 네. 공부 못한 애들은 이제 기가 죽어요. 이미 사회에서 성공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백이 없는 애들도 힘을 못 쓰는 거고 이 사회가 움직일 때 그 역학관계, 폭력과 이제 뭐 당하는 사람의 관계 이런 게 온전히 생물학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건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다 애들을 때려야죠.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조건 괴롭혀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제국주의 논리라는 거고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잘못된 견해. 네. 대표적으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성욕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욕을 생물학적 욕망 혹은 생물학적 동기, 본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리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하고 싶을 때 막 해야지. 그게 네, 진짜 네. 생물학적이죠. 이 생물학적으로 가지는 것은 보통 종족 번식력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그야말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리고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그 생식 관련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발정기를 일으키죠, 동물들 경우. 고양이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발정기 때. 근데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하죠. 그 생식 기관을 제거하면 발정기가 사라져. 없어져요. 다시 하면 종족 번식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생물학적 기관에 의존하는 기초하는 이거는 본능적 충동이거든요. 본능. 그러게 이제 종족 번식력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욕은 생물학적 기관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 성기가 뇌에 달렸냐 이런 얘기를 있어요. 네, 달려. 왜 이렇게 생각을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는 이렇게 이런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양말을 보면 흥분한 놈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패티시라고 하죠. 네, 희한한 놈이죠. 그리고 또 집착병. 생식 능력이 없는 종족 번식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소아성애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신병이죠. 네, 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이 생식 기관만으로? 안 되죠. 만약에 생식 기관만으로 가능한 종족 번식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그래야죠. 네. 다 그러고 소아성애자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족 번식이 번식을 안 할 수 되니까. 못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왜 그 스타킹 보고서 흥분해요? 그 종족 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고를 때 왜 뭐 외모를 따지고 자기 취향을 따지고 돈을 뭐 많이 버는지 뭐 남자는 그거 조건을 왜 따져요? 종족 번식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몸 체형 딱 보고 그런데 애 잘 낳겠네. 너는 뭐 우수한 정자를 가졌겠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회적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사회적 욕망이고 사회적 욕망에 성적인 내용이 가미돼서 작용하는 게 성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오히려 종족 번식력은 한참 후순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막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막 칭찬받으러 가는 거야.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대체로 대접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과시하고 이렇게 접대받고 네. 방송에 뭐가 된 거 같이. 뭐 딴 얘기 짓거리는 놈들이 많은데 뭐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는 원숭이의 털고르기 행동을 하는 거다. 룸사롱 가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털고르기 행위 때문에 가는 거다. 터치를 받으려고. 그거 헛소리하는 놈도 있는데 그거를 이론으로 있다고요? 예, 그 책으로 써서 낸 놈이 있어요.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하나.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 가는 때 대부분 남자들이 가서 좋아하는 거는 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회생활 할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은 거예요. 너 잘생겼다는 얘기.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미남이셔, 뭐 매력이 철철하면 얘 이제 너무 좋은 거지. 한 번도 그걸 대접받지 못했으니까. 등등의 이제 이유 때문에 가는 거죠. 대체로.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결합되느냐? 성적인 욕망이 결합되는 거죠. 그런 거에 기본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지배욕, 공격욕 같은 사회적 욕망이 기본이에요. 그걸 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고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면 그게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힘이 있는 존재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존재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유포하고 부자들은 왜 다 이쁜 여자만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쁜 여자를 정복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욕망이 성적으로 표현되는 게 성폭력이거든요. 이건 성기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성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욕망이고요. 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욕망들은 당연히 건전하지 않은 병적인 사회적 욕망들이죠. 그게 이제 사회에서 잘못 표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따라서 이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려면 동물적 본능이 제거돼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적 본능은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격하는 놈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사회적 욕망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병적인 사회적 욕망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녀 관계를 성을 사고 파는 관계, 혹은 여성을 뭐 성적인 대상물로 보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그게 근절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설사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남자들만큼 힘이 세졌다 대등하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런 것에 일단 한번 꽂히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면 뭐 다 남자가 더 잘 실력이 좋다라는데 피아니스트 중에 여자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 이거는 그 생물학적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사회 문제의 원인은 동물적 본능이 있는 인간을
제도와 사회화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니까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논리가 전형적으로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 비슷한 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전문가이신 모르겠는데요.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성욕을 막 얘기하는 게 프로이트죠? 네. 네. 프로이트의 주장의 요지는 이거예요. 인간 짐승이라는 거예요, 동물. 동물적 본능이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제한을 걸고 있다는 거죠. 법 같은 거나 초자를 통해서 누르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네. 온갖 사회 문제가.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프로이트는. 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궁극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니까. 사회가 안 맞으니까. 쥐는 뭔데? 자기 쓰면서 자기가 그 자기 하면 안 되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도 동물이라고 네,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근데 이제 이성으로 그걸 이기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으나 기본 주장은 프로이트가 이 얘기예요. 이제 법이나 이런 사회를 가지고 인간 본능을 짓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적 본능이든 죽음의 본능이든 간에 누르고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온갖 문제, 신경증이니 뭐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프로이트주의죠. 그래서 이거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좀 사라졌다 이러는데 아 요새는 많이 통용이 안 되나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 욕하면서 좀 많이 이제 죽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인간 자체는 짐승이라고 보는 견해 자체 이제 이분은 이제 내가 프롬을 가지고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은 어쨌든 동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처음 발생할 때부터 사회적 존재로서 지구상에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하긴 좀 시간이 좀 딸리지만 인간은 서로 풀어놓잖아요. 적당한 환경에서. 그러면 서로 죽이고 뺏고 싸우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이좋게 살까요? 풀어놓으면? 특별히 강요 같은 걸 하지 않는다면 악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사이좋게 놀잖아요. 애들도 사이좋게 처음 지내요. 이렇게 내두면. 사이좋게 지내요. 그치 애들도 보면 그렇죠. 애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남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은 사실상 특정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잉여 가치가 나오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들과 서로 협력하고 잘해주고 위해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제 반사회적인 행위, 특히 이제 약자에 대한 공격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프로이트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원래 동물인데 이 동물에게 걸맞지 않은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고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난사하고 이런 게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평등 지수가 높을 때는. 사회가 불평등해지면서 그런 사회 갈등이 치솟고 온갖 범죄가 만연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 심리학이나 프로이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우리는 제국주의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재수없게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왜 나는 식민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일본에서 태어났어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이분이 화가 나는 이유는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해답이 나와버렸네. 당황하시겠는데요? 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는데 왜 화가 나요, 그럼? 그걸 남성이 수용하면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 이 이론 나한테 딱 맞아. 여성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거는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너무 좋아. 또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식민지를 가지고선 남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오히려 갖다 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니까. 네. 근데 이거를 피해자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도저히 이제 막 무력감에 분노에 하필이면 재수없게 여자로 태어났을까? 네. 또 왜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을까? 제국주의자 쪽에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삼성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지배자가 아닌데 착취자도 아니고 또 가해자도 아니셨잖아요. 피해자죠. 맞아요. 근데 지배자 가해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충돌하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나고 자기가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도 이 이유가 크다. 이 잘못된 세계관, 특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자,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이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라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 잘못보다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태어난 게 문제 아니냐. 결국 자기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면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내가 여자라서 너무 싫다는 거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랑이 불가능해져요. 이럴 경우에는 여성도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자기가 흑인인 걸 혐오하는 사람은 흑인을 안 좋아해요. 백인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인 게 싫어요, 내가. 그러면 여성은 좋아할 수 없어요, 절대. 더 연민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여정녀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여정녀 아세요? 여정녀? 몰라요. 되게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아. 또 프레임 같은 건데 아.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혐오가 걸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다는 봐야죠. 거구나. 네. 흑인도 자기 혐오가 있는 흑인들은 흑인을 엄청 싫어하죠. 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식민지 백성인 걸 싫어하는 사람은 친일파가 된다든가 이런 앞잡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레미제라벨의 자베르 경감. 네. 나도 너처럼 더러운 곳에서 창녀촌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족속들은 너무 잘 알아. 나쁜 놈들. 자기 혐오잖아요. 근데 장발장은 그런 자기 혐오가 없죠. 그런 데서 태어났지만 자기 긍정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발장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자베르는 사랑을 못했던 거고 자베르는 끝까지 이제 우겨요. 우리 그 밑바닥 인생들은 다 쓰레기다.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 근데 장발장이 제대로 된 인간이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자살하잖아. 나중에. 받아들일 수 세계관이 없어서. 붕괴돼가지고. 야. 네네.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한 자기 탓을 멈출 수 없고 자기 혐오에서 해방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를 좀 긍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 게 좋아야 돼요, 사실. 피해를 입었다고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맞았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난 약한 내가 너무 싫어. 그거는 결국 자살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긍정해야 된다. 내가 부족점이 있고 결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뭐 자기 탓이 아니죠, 당연히. 어머니가 사랑을 안 준 게 자기 탓입니까? 그러니까 딸 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이분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진짜 문제를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논리가 확 뛰는 이런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봐요. 책 읽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생각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붙잡게 만든 원인은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개인의 상처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느냐 직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덮어놓고 조물주가 문제다. 언젠가 조물주를 잡아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게 괜찮아지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네. 뭐 약도 먹고 현재 삶의 만족도도 좋고 괜찮으니까. 괜찮은 네. 남편도 만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지 했더니 이제 다른 문제가 딱 눈에 보였다 이거였는데 네. 사실은 여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면 이걸 버리더라도 또 다른 이상한 그 주장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책들을 많이 보시는데 특히 이제 무슨 책 읽으셨는지 꼭 리스트 같이 후기를 보내주세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쓴 책 이런 거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으면 그럴 수 있는데 폭력이나 지배 같은 게 이 유전의 문제라든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든 또는 정치 경제학 같은 걸 통해서든 제가 쓴 책들을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이 진짜 짐승이 맞냐
동물이냐 아니면 진짜 제가 주장한 대로 사회적 존재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 문제 직시하고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자로 태어난 생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머니는 왜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여잔데 힘와의 관계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에서 생긴 문제만 봐도 벌써 왜 어머니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남녀 차별주의 때문 아니에요. 즉 여자를 천대시하는 남자를 선호하는 남아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딸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도 생물학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직시하면서 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사회 개혁을 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 조물주를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좀 손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이런 사회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닌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파탄시켜서 날이 갈수록 성범죄 같은 게 심해지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성범죄가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어요. 100%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있으니까. 네, 항상 네, 있으니까. 정신병 사람이 하지만 그런 게 거의 없는 세상. 밤길에 여자가 혼자 걸어가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시고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 마음속 분노를 해결하는 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건 뭐 없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얘기할 때 젠더 감수성의 젠더 폭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젠더 폭력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파쇼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거쳐 가지고 이제 그런 폭력을 저지르고 그걸로 변명하고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분해서 들어야 될. 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보시면 지금 신당역 사건 있잖아요. 네. 여자 영무원이 이제 스토킹 당하다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여성 혐오 사건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진영이 있고, 그리고 여성 혐오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다, 이거는. 이 범죄 살인 사건으로 부르면 되지 않냐. 왜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모든 남성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 같이 하냐. 뭐 이런 이제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회피하십니까? 어떤 걸 회피하고 있죠? 뭘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정해볼까? 영어로 미소진인가? 그 단어를 혐오로 번역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혐오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만요. 자, 미소진이잖아요. 미소진이. 근데 원래 미소진이가 어원이 뭘 것 같으세요? 그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 뿌리 깊은 편견? 그 여성 차별주의? 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여성 혐오로 번역한 다음에 혐오라는 개념을 쓰는데, 편견, 성차별 뭐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네, 편견. 성차별. 그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혐오는 굉장히 센 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혐오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보면 막 이렇게 문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해요. 바퀴벌레랑 뭐 성관계 가지려고 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모기 혐오, 모기 혐오. 모기 혐오. 모기 혐오. 진짜 막 죽여버리잖아요. 네, 죽이고. 그러니까 혐오는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네. 박멸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보면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해서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혐오. 네.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긴 한데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에요. 아예 상대를 알고 싶어지지도 않게 만들거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접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스토킹이 불가능한 네, 거네요. 공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를 여성 혐오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를. 뭔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애매해요. 여성 편견,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쪽으로 이제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이 번역하면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혐오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성 혐오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갖다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을 차별하는 집은 많아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딸 그쵸. 아들 뭐 이럴 때 남녀 차별하는 집은 많았죠. 그럼 아버지가 딸 혐오자예요? 여성 혐오자? 여성을에 대한 어떤 폄하, 비하의 감정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별적 차별주의를- 관념이 있는 거죠. 우월주 보는 거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좀 덜하니까 좀 덜 대접받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차별하는 거지 자기 딸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배자 같은 경우에도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혐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차별주의나 우월주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의식은 교정 가능하죠. 설득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혐오는 교정 불가해요. 교정이 거의 안 됩니다. 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바이트를 내가 혐오하는데 언제부터 좋아해라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교정 바뀌지 불가라고요. 않는. 그래서 혐오라는 개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너무 남발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막 갖다 붙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혐오라는. 그럼 그 스토킹 살인 범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병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나는 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한다.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 소유욕과 지배욕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그리고 정복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얘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대응을 안 해준다. 얘는 실제로 자기가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또 믿어요. 튕기는 거다 막 이런 네,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해요. 어쩌다 지나가면서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면 날 좋아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죠. 망상에 빠져 사는 네, 망상에 빠져서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집착하고 과도하게 그 여자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도 인연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사랑을 안 줘? 너는 배신했으니까 나를 언제 뭐 사랑한 적도 없지만 죽어마땅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스토킹은. 이거는 사회 병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의 표현이죠. 따라서 여성 혐오 때문에 죽인 게 아니죠. 근거로 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이런 스토킹 범죄나 살인 사건이 대부분 남성들이 일으키는 범죄다. 여성이 일으키는 범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너무 극소수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일반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명확한 명칭. 근데 저는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붙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성격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잘못된 얘기죠.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예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네. 그건 굉장히 명확하게 여성 혐오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작위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거죠. 뭐 이렇게 남자가 들어왔을 때는 피하고 근데 여자가 들어왔을 때 죽였고 네. 뭐 본인이 진술을 하기도 했고 여자한테 무시당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이 미워서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이거는 여성. 여성 그게 혐오 여성 사건이죠. 혐오예요. 그게. 네. 그 정도면. 총기를 난사하는데 여탕에 가서 쐈다든가 여자들만 있는 데 가서 쐈다. 이게 여성 혐오거든요. 네. 무작위로 쐈다는 것은 여성 혐오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혐오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뭐 여성 혐오도 있겠다 싶겠지만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스토킹 사건이 훨씬 더 범위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이해가 딱 네. 되고 이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는 이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성 혐오 사건으로 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대안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대안은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되지? 유전자 조작이죠. 여성의 힘을 높여서 남자가 오면 죽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조물 씨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물주를 죽이든가 뭐 이제.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남성인데 남성 여러분 스토킹 범죄입니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막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한테 호소하는 이거 스토킹 범죄니까 하지 말아라. 니네도 범죄자는 아니지 않냐? 그럼 빨리 여성들이랑 연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남녀가 이게 갈라져 있는 거지 지금? 남성이 여성한테 지금 연대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정신적 파탄이 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한 사람과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문제이죠. 네. 남녀 문제가 아니라. 네. 여자도 반사회성을 가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계곡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 그렇죠.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남성 혐오입니까? 남성 혐오가 아니죠. 그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죽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죽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던데 거기에 건강하지 않은 욕망들이 개입되면서 병적인 사랑을 하다가 죽이는 경우가 또 많고요. 치정, 뭐 소위 이제 치정살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혐오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적 남녀 혐오는 네. 특히 더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오, 애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조리 그렇게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이 죽으면 모조리 여성 혐오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이 있어요. 물론 이런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범죄들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아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얘기 그게 공감되네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 네. 사안을.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여성의 어떤 피해 의식이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오히려 여성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해서 오늘 얘기 좀 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진화심리학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뭐 힘이 센 사람이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냥을 잘해가지고 먹이를 먹여서 뭐 네. 종족을 보존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 공감 능력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세상이 굴러가고 인간이 지금은 양육강식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돈 네, 돈 있는 놈이 희생지 뭐 힘이에요. 힘은 그 생물학적인 현실은 또 그렇긴 힘은 뭐 하네요. 또 그러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으로 돌아가죠. 제가 요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맨날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야육방식의 세계에서 자란 거예요. 힘센 놈이 약한 사람 때리는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러다가 얘가 청소년기에 사회 진화론을 접했어요. 딱 보니까 자기가 알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맞다. 맞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고선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는다, 혹은 남성한테 성폭력을 당했을 때 뭐 성적 추행을 당했다, 그거를 히틀러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쉽게 그런데 동화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히틀러처럼 지배자가 되면 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탓을 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기 혐오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끔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으나 네. 거기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앞에 있는 이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 있잖아요. 네. 30살까지의 시절. 그 시절에 대한 이제 어떤 충분한 위로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사회 분석적으로 좀 다루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꼭 뭐 이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제 뭐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상담 좀 깊이 진행할 필요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려운 사연이었을 텐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뭐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신 걸로 결론을 해서 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 싸우는 심리학이라든지 그 인간의 본성 관련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 후기도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주되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얘기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로 또 내용 보내주시면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남이 격주로 촬영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주권방송과 촛불전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사연은 우측 상단에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